계속 하락만 하던 주식시장 언제까지 하락할까요? 그리고 언제 다시 반등할까요? 반등의 시기가 궁금하시다면 오늘의 영상을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알렉스 강입니다. 요즘 이래저래 증시에 변수와 악재가 많았죠. 그래서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 먼저 증시의 반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증시를 흔들었던 요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가장 컸죠.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춘다고 하면서 이를 우려한 개인 투자자들 중 큰 손들이 빠져나가고 큰 손이 매도하는 걸 우려한 나머지 개인 투자자들도 모두 매도를 하면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던 코스닥을 중심으로 큰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증시 상승의 원동력은 특이하게도 개인들이 많이 끌어올렸던 그런 증시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개인들이 매도하는 건 증시를 하락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야기는 제 지난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증시를 흔들었던 요인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또 세 가지 이슈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제일 큰 이슈가 미국 대선이죠. 불확실성은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합니다. 악재일지라도 그냥 빨리 결과가 확 나와버리면 차라리 이제 악재가 다 공개됐으니 여지껏 많이 빠졌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르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상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국 대선이 치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또는 적극적으로 매수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 바이든이 우세하다고는 나오는데 경합주에서의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아직은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경합주에서 절반 정도만 가져가도 무난하게 당선될 수는 있지만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져가게 된다면 이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의 코로나 사태도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8만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매일 8만 명씩 확진자가 쏟아진다면 또다시 봉쇄 정책이 시행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러면 또 경제가 멈추고 소비도 멈추고 그러면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 물건을 팔 수 없게 되니까 관련 기업들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겠죠. 날씨가 추워질수록 이런 코로나 확진자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코로나가 다시 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 번째 이슈는 경기부양책입니다. 미국 경기부양책이 우리나라 주식이랑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하지만 세계의 소비를 이끄는 미국의 경기부양책은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달러를 풀어버리면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고 또 여기에 물건을 파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기부양책이 크게 나오면 미국 증시가 오르겠죠. 그러면 또 여기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증시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지금 증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을 알았다면 반등의 시기를 잡는 것도 쉬워집니다. 먼저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슈를 피해서 코스닥이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째가 양도세 기준을 3억이 아니라 1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 코스닥이 다시 반등하겠죠. 그런데 이건 힘들어 보입니다. 또 다음 두 번째 방법이 지금 개인들이 코스닥을 매도하느라 코스닥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와 준다면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그런 이슈가 있더라도 코스닥이 반등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를 보세요. 오늘 증시를 보면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매도가 거의 비슷한 관망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반해 외국인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1,000억 원 이상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벌써 2,200억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더 높은 코스피에서도 외국인이 1,000억 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거보다 2배나 더 많은 금액, 그 순매수 금액이 코스닥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하루 반짝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내일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이게 살펴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시작을 함으로써 매수세가 앞으로도 쭉 이어진다면 코스닥 반등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일 이렇게 많이 매수했던
그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돌아선다면 반등은 또 다시 힘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 문제에서 미국 상황에 대한 뉴스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앞서 이야기한 미국의 경합주 문제가 있었죠. 슬슬 바이든이 승기를 잡는 곳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경합주에서 누가 우세한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미국 대선이 갈리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이든이 이 격전지, 경합지에서 하나 둘 승기를 잡아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미국 대통령이 그 가닥을 잡아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 투자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실책으로 거론되는 코로나 확산 문제, 여기에 대해 트럼프 비서실장이 또 실언을 하면서 트럼프의 막판 뒤집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제거가 돼서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이 크게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미국 대선에서 불확실성이 이렇게 하나 둘 제거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가 제대로 통제가 되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다행히 코로나 악재 속에서도 백신 관련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재를 방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시를 하락시켰던 그런 요인들이 하나하나 해결돼 가는 그런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계속 이어질지, 이거는 지켜봐야겠죠. 오늘의 추세가 내일도 이어진다면, 그러니까 외국인의 순매수가 내일도 계속 이어지고 미국 대선에서 누군가의 우세가 이변이 없이 확실한 결과로 계속 그렇게 흘러간다면 주식시장은 다시 개별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실적이 좋을 걸로 또 좋다고 나온 그런 기업들도 외부 요인에 따라서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이죠. 일단 미국 대선만 끝나면 증시는 반등할 거라는 기대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 후부터 증시가 다시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다면, 모든 투자자가 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부터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에 이제 증시가 오르기 시작한 그 다음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야, 일주일 후에 오르니까 지금부터 슬슬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이런 지금부터 일주일간의 기간 중 언제 매수를 하는 게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지금 투자 선택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의 요소죠. 그래서 간단히 코스닥 차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고점을 대략 한 이 정도 900선으로 해서 여기가 고점이죠. 요 고점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면 또 어디서 반등을 했죠? 대략 한 800선 정도 어간해서 8월과 9월에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왜 800선에서 이렇게 반등을 했는지 뭐 정확한 이유는 따져봐야겠지만, 이 정도 하락하면 외국인이 뭐 들어오던지 뭐 이슈가 다시 해결되던지 해서 바로 반등이 나왔죠. 사실 뭐 이슈가 크게 해결된 건 없습니다. 지난 3월 이후로 코로나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확진자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슈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했다 하면 여기서 다시 반등이 이렇게 나온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은 이때 870선에서부터 770선까지 1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100포인트가 빠지면서 하락이 조금 길게 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여기서 살펴보면 750선, 요 정도 750선 요 선에 상당히 긴 매물대, 즉 지지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하락이 쭉 이어진다고 해도 750선 정도에서는 방어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방어선은 여기 바로 700선이 됩니다. 대략 700선 정도에 또 이렇게 긴 매물대가 있죠. 이 700선 700포인트가 얼마나 강한 매물대인가 보면, 지난 2019년도서부터 시작해서 이때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인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뚫었다, 이 매물대를 뚫고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게 보여지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마지막 지지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시점이죠. 하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새로 들어온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700포인트, 이 700선이 올해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지지대가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750선에서 한번 버텨줄 걸로 기대를 해보지만 요게 깨지면 700선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살펴보고, 오늘 이렇게 반짝 양봉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 반짝 양봉이 상승 추세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이런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양봉이 나왔지만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추세다,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수급 상황으로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지금까지 차트를 말씀드렸는데, 차트에서 이런 지지대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뭐 지지를 한다, 반드시 지지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증시를 예측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해 보시라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외부 요인, 뉴스, 이슈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갑자기 뭐 대선 지금 이제 우세로 점쳐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모든 투자자들과 뭐 도박사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전망 분석가들 다 예측하고 있는 바이든의 우세가 크게 뭐 흔들리지 않는 한,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8만 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이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막 10만 명, 20만 명 넘어가지 않는 한 요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뭔가 큰 이슈,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나온다 하면은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큰 이슈가 없다 하면 이 정도에서 버티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수급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크게 들어오는 건 좋은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내일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면서 투자를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